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존 볼턴 회고록을 읽고 여러분 주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이 570페이지나 돼 가지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은 재미가 있어 가지고요. 재미가 있어 가지고 단숨에 읽기도 합니다. 주로 한국 관련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국 관련 부분이 가장 많아요. 북핵 회담과 관련된 비사가 생생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볼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 그리고 국내에서 취재한 걸 종합해 가지고 18년, 19년, 20년까지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이 비핵화 드라마, 좋은 말은 드라마고 비핵화 사기극, 비핵화 쇼, 이 비핵화 내막을 알 수가 있었고, 그동안에 조갑제TV, 조갑제닷컴 제가 보도한 맥락과 거의 일치합니다. 신통하게도 95% 정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권과 언론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사태의 진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구나 하는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대견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갑제TV를 구독하시는 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특권층입니다. 특권층. 권력의 특권층이 아니라 진실의 특권층이죠. 진실을 우리만 안다 라고 했을 때 느끼는 어떤 쾌감 같은 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 관련 부분을 총정리를 해가지고 전체 모습을 지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하니까 한 30개 요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문재인과 트럼프는 북핵 폐기라는 사안의 본질보다는 이 협상을 통하여 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치중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 트럼프의 사익은 뭐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올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재인의 사익은 뭐냐? 국민들을 평화 무드에 빠뜨려 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등 좌파 정권의 강화에 이 비핵화 사기극을 이용해 먹는 것이었습니다. 3. 두 사람의 국익 배신 행위로 두 나라 국민들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한국 국군, 국민의 안전, 생명재산, 자유가 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본 거죠. 한국인이 최대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김정은이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김정은은 이 기간에 20개 이상의 핵폭탄을 더 만들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핵실전 배치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SLBM이나 ICBM 발사를 한 다음에 핵실전 배치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 다음부터는 핵 폐기 협상 안 한다. 핵 군축 협상에 나오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대북 제재도 느슨해졌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중에서 김정은이가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5. 북핵 협상의 전 과정은 대국민, 대세계, 대언론 사기고 사진 찍기였습니다. 좌익식 선전선동이 외교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아마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6.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핵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7.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핵심이 한미동맹 해체인데 문재인과 트럼프는 이를 북핵 폐기로 설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오도했습니다. 8. 김정은보다 문재인 트럼프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9. 김정은에게 트럼프와의 회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정의용 실장이라고 볼턴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정의용 실장은 2018년 3월 초순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였고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북핵 드라마의 시작이고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1. 정의용은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둔갑시켜서 트럼프를 속이고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12.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들었다면서 미국 측에 뭐라고 전했느냐. 북핵 폐기를 1년 안에 끝내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는 미국 및 국제 전문가도 입회시키겠다는 등의 김정은의 언지를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참관이 없는, 전문가의 검증이 없는 풍계리 실험장 폭파는 핵 개발 범행 증거 인멸용이었습니다. 13. 2018년 5월 말 볼턴이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는데 그 직후 김계관이 발표한 교묘한 성명에 트럼프가 넘어가가지고 다시 싱가포르로 가겠다고 결정한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4. 트럼프는 김정은의 진술을 들고 백악관을 찾아온 김영철에게 나는 한미 군사훈련을 싫어한다는 일종의 청기 누설을 했습니다. 15.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트럼프는 오로지 돈을 아끼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하는 충동을 통제하기가 힘든 정상배적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16.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 초안은 6월 12일 아침까지도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실무회담을 딛고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났다 이거죠. 트럼프는 그 내용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과 악수하고 담소하는 쇼, 그것을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17.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은 잘 준비되어 있었고 트럼프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축해준 뒤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석에서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국방장관과 논의도 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김정은의 수건사업 하나를 해결해 주면서 아무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18. 이날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은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비화를 틀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비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지 북한이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그런 태도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견지해 왔는데 이걸 마치 우리는 중단시키고 싶은데 미국이 막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19. 싱가포르 합의문은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어요. 노력한다는 겁니다. 노력한다. 북핵 폐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책에 열려있는 자세임을 시사하는 듯한 언지를 주었습니다. 이걸 갖고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 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판을 한 거죠. 20.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고 북핵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그 뒤의 미북 실무회담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인 핵시설 신고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회담을 탑다운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트럼프 김정은이가 합의했다고 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배짱을 내밀면서 이제 비핵화 회담은 끝났다. 이제 군축 회담 하자. 행동 대 행동으로 하자. 제재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의 실무자들이 감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1. 아베와 문재인의 북핵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아베는 한국과 일본인의 수석 대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베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도 문제다. 남북자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 화학, 생물학 무기도 없애야 한다.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책에 말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트럼프를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놀랍게도 이런 아베를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베는 국익을 위해서 할 말 다 하면서 존경을 받고 문재인은 국가 이익 팽개쳐버리고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하다가 트럼프에게 또는 볼튼에게 경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읽기가 참 거북한 책입니다. 22. 하노이 회담 결렬은 싱가포르 참패에 대한 볼튼의 복수극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트럼프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작전을 논의해가지고 회담을 깨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3. 영변시설 폐쇄라는 하나의 카드만 들고 나온 김정은은 트럼프가 그것과 맞바꿔서 2016년 이후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당황한 김정은은 애처로울 정도로 트럼프에게 제재 해제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번역돼 가지고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확산이 되면은 아마 수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 셈이죠. 제24. 하노이 회담 직후 문재인은 정의용을 통하여 앞뒤 맞지 않는 정신분열적 평가를 미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볼턴이 경멸스럽게 그 장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즉 문재인은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책을 미국이 거부한 것은 잘했다. 그러나 영변시설 폐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게 상호 충돌하는 모순이죠.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책에 근거해 가지고 북한이 드리밍 카드가 영변시설 폐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반쪽은 좋고 다른 반쪽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조현증에 걸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25. 문재인은 3차 미북 순회회담을 제의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실패 직후에 트럼프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한 다음에 만나겠다 했습니다. 판문점이나 미국 선박 위에서 회담을 갖고 자신도 동석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설명을 할 때 졸았다고 합니다. 26. 판문점에서 지난해 6월 30일 트럼프 김정은이 만난 것은 사진 찍기용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는 문재인을 배제시키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석도 하지 못한 문재인은 직후에 트럼프 김정은이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적대를
중단하기로 했다. 역사적 회담이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27. 문재인은 실질보다는 형식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쇼를 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28. 문재인 정권이 지금도 내밀고 있는 이 종전선언은 사실은 북한이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아젠다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문재인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즉 종전선언 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연방제로 가는 길을 연다든지 해가지고 집권 연장, 더 나아가서 북한 노동당과 이상한 일국 양제의 통일을 꾀하는 그런 획책을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으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혼을 뺀 다음에 헌법 개정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그 시작을 종전선언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29.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에 돈이 많이 든다면서 연간 주둔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야 하고 필요하다면 철수카드를 들이대라고 부추겼습니다. 볼튼에게. 그가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하는 게 존 볼튼의 이 고마운 책입니다. (70년) 전에는 트루먼이 한국을 살리고 이번에는 볼튼이 한국을 살렸다는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의 칼럼 제목이 뭐 다소 과장은 있지만은 이 볼튼의 책이 한국의 애국 진영, 자유 진영에 주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논리적, 사실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0. 볼튼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거의 전부가 재선 득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폭로하고 그는 대통령이 없는 인물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또한 대북 정책을 집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을 속이는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했다. 그 결과로서 2018년 3월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훨씬 더 불안해졌다.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와 근거가 지난 3년 동안 이 비핵화 사기극에 걸려가지고 안으로 구멍이 생기고 두더지처럼 구멍을 내고 토대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기회를 주었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비핵화 사기극, 비핵화 쇼, 비핵화 소극, 웃음 소자, 코미디란 뜻이죠. 이게 제가 읽은 볼튼 회고록의 핵심을, 한국 부분 핵심을 총정리한 겁니다. 이 내용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